강을 사이에 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강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물고기를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양쪽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 싱싱하고 굵은 물고기를 잡아서 팔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죠.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아가던 두 마을 사람들이 어느새 라이벌 관계가 된 것입니다.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그에 따라 승패가 엇갈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 속에서 펼쳐진 라이벌들의 경쟁과 승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경쟁과 승패가 경쟁 사회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삼국시대의 라이벌 김춘추와 연개소문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삼국 통일을 위한 치열한 기운이 무르익은 격동기. 두 라이벌은 어떻게 경쟁했고 승패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춘추는 진골 귀족 출신으로 신라말 격동기에 실권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그는 김유신의 여동생과 결혼함으로써 김유신 가문의 세력을 얻게 되는데요. 김유신과 김춘추 가문의 결합은 정치력과 군사력의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진골 귀족 안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 가던 두 가문의 힘은 매우 커서 당시 선덕 여왕이 죽고 난 후 진덕 여왕이 왕위에 오르긴 하지만 실권은 김춘추와 김유신과 같은 신진 귀족이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진덕 여왕마저 세상을 뜬 후 왕위 계승자로 천거된 신라 최고 관직인 상대등이었던 알천이 왕위를 사양하고 김춘추를 천거함으로써 김춘추는 왕족인 성골이 왕위를 계승하던 신라 왕조에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입니다. 김춘추의 라이벌인 연개소문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워 성장한 고구려의 신흥 귀족 출신입니다. 그는 고구려 최고의 관직인 대대로에 오르지만 구귀족들의 반대와 견제 속에서 제대로 실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당나라 건국 당시 왕위에 올랐던 영유왕이 친당 정책을 펼치면서 강경파인 연개소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 영유왕과 구귀족이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그를 없애려 하자 연개소문은 자신의 부대 연회를 베푼다는 구실로 대신들을 초청해 그들을 모두 사살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 허수아비 왕인 보장왕을 왕으로 내세우지만 실권은 자신이 장악합니다. 그리고 대망리지란 관직을 만들어 스스로를 대망리지라 부릅니다. 망리지는 본래 대대로보다 낮은 이관 등인데 연개소문은 망리지를 정치와 군사적 권한을 독점하는 최고 권력의 자리로 만들고 자신이 다른 권력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앞에 대자를 붙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망리지 연개소문은 정치와 군사적 권한을 독점하는 철권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라엔 김춘추가 고구려엔 연개소문이 장악하는 두 라이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김춘추와 연개소문의 대결은 단지 두 사람만의 대결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라와 고구려와 함께 대결하던 수, 당, 백제와의 관계도 잘 파악해야 하죠. 이 나라들의 관계와 경쟁을 알아야 두 라이벌의 대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기 한 해 전 백제 의자왕은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서부 지역을 빼앗습니다. 그는 신라 대야성을 지키고 있던 김춘추의 사위와 딸의 목을 베어 김춘추에게 보내죠.
사위와 딸의 목을 본 김춘추는 당장 백제로 쳐들어가 보복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신라의 군사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고구려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에 연개소문은 화친의 조건으로 신라가 빼앗은 고구려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김춘추가 거절하자 그를 고구려를 치기 위해 염탐하러 온 자라 몰아세우고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이대로 김춘추가 그냥 당하고 있었을까요? 김춘추는 신라로 돌아가 고구려를 돕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가까스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당나라로 건너가 당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럼 김춘추를 돌려보내고 기다리던 연개소문은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김춘추가 당나라와 연합한 사실을 안 연개소문은 크게 분노해서 백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백제와 연합해 당항성을 점령합니다. 당항성은 신라가 백길로 당나라를 오갈 수 있는 중요 통로였기 때문에 당태종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신라가 화친할 것을 권유하지만 연개소문은 사신을 옥에 가두면서 당의 화를 돋우고 맙니다. 결국 당태종은 몸소 17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안시성 전투의 승리를 비롯해 4차례에 걸친 당의 침공을 모두 막아냅니다. 결국 김춘추와 연개소문의 대결은 당과 고구려의 대결로 바뀌면서 두 나라에 큰 손실을 입힙니다. 당과 고구려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당나라를 끌어들인 김춘추와 고구려를 지키려 했던 연개소문의 대리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춘추와 연개소문은 한반도에서 패권을 다툰 라이벌이지만 직접 두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결한 적은 없죠. 김춘추는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해서 강대국인 당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당나라는 김춘추의 신라를 대신해서 고구려를 징벌하려 했습니다. 정리하면 두 사람의 대결은 김춘추의 외교력과 연개소문의 군사력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나라 당과 한반도의 삼국이 치열하게 서로를 견제하던 격동의 삼국시대.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무기를 가지고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려 한 라이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라이벌의 대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춘추는 4대 외교를 서슴지 않은 끝에 결국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백제 멸망 이듬해 바로 죽고 말죠. 자신이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백제에 대한 복수를 마치고 나자 생의 원동력을 잃은 것일까요? 삼국 통일은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반면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고구려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자 자식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었고 내분으로 인해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죠. 즉 대외적 성공은 거뒀지만 내부적으로는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두 사람 중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김춘추와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춘추는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았지만 당나라에 대한 지나친 4대 외교와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로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연개소문 역시 당의 침공 속에서 고구려를 지켜낸 영웅이지만 자신을 견제하던 반대파를 억누르고 독재 권력을 다지기 위해 대외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춘추와 연개소문, 결과적으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승리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대의 영웅이고 강력한 라이벌이었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죠. 그들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절반의 승리를 거둔 라이벌이었습니다.